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춘호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하고 이제 공무원 국어가 무엇인지 기본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학습을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시죠. 일단 이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국어란 어떤 것이고 어떤 파트에서 주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무원 국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문항을 20분에 풀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전체 과목이 이제 100문제에 100분이니까. 근데 20문제를 20분에 풀어야 한다라는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제 20문제를 한 15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어야만 아무래도 합격이 좀 더 유리해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0문제를 15분에 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이제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국어에서 출제되고 있는 이제 유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문법, 그 다음에 어문 규정, 문학, 비문학, 어휘, 이렇게 크게 5가지 파트에서 이제 시험은 출제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이제 이 5개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20문제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냥 4문제, 4문제, 4문제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만은 이제 공무원 시험은 뭐랄까 정해진 룰이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문법하고 어문 규정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다가 어떤 때 또 문학과 비문학이 많이 출제됐다가 그런 식으로 그냥 정해진 룰이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출제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파트 하나라도 빠뜨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험 합격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법과 관련해서 익혀줘야 되는 것은 일단 일반론이 있고요. 일반론. 그래서 일반론에서는 언어 일반론, 국어 일반론 이제 둘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보편적인 언어의 특성들을 물어보는 파트와 그다음에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문론. 그다음에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그래서 문법만 하더라도 최소 5개 파트 해서 일반론,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이제 이쪽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좀 더 우리가 비중 있게 학습해줘야 될 부분은 형태론. 그래서 형태론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 파트에서 좀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문 규정. 이제 어문 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맞춤법, 그리고 맞춤법을 바탕으로 한 띄어쓰기, 그 다음에 표준어, 표준 발음, 만척, 다음에 문장부호,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까지 이제 어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발음, 문장부호, 외래어, 로마자 등등등에 걸쳐서 출제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줘야 될 건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좀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과 어문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런 문법과 관련된 전체적인 학습을 요하는 게 올바른 문장 쓰기.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문법에서는 일반론,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이 출제되고요. 어문 규정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발음, 문장보호, 외래어, 로마자 표기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문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올바른 문장 쓰기,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고요. 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이제 국어 시험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론이 가장 중요한 이제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그 수험 생활 시작하기 전에 봤었던 시험이 아무래도 뭐랄까 수능이라는 녀석이 있을 텐데, 이제 수능 국어하고 공무원 국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수능 국어의 경우에는 문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 이론이 부족해도 감상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 이론이 부족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감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이론을 보게 되면 문학 전체적인 이론, 그래서 문학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문학을 감상을 할 때는 어떻게 이제 감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그 감상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갈래별, 갈래별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어떤 것, 뭐 수필은 어떤 것, 희곡은 어떤 것, 그러한 갈래별 이론들을 이제 익혀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들어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같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이제 직유법. 그 다음에 A는 B다 형식의 은유법. 뭐 그거 외에 역설법은 어떤 것이고 반어법은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러한 표현법을 익혀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이제 그 공무원 시험만의 중요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문학사 관련 문제들 또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그 수능을 준비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품만 보고 감상하면 됐지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지문을 딱 보고서 이 지문이 누구의 어떤 작품인지 정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만 딱 봤을 때 이게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그 다음에 갈래는 무엇인지,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익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감상이라고 하게 되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현대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시, 소설, 수필, 극 해서 극문학 같은 경우에는 희곡과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이제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운문과 산문으로 나눌 수 있겠고, 그 운문이라고 하게 되면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가사 등등등등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다양한 뭐 설화문학,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 때 가전체, 그 다음에 소설 등등등을 우리가 익혀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학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표현법은 정확하게 이제 익혀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감상 문제라고 하게 되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중에서 아무래도 현대문학이 좀 더 많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요. 이 중에서도 시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운문과 산문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일단은 운문 쪽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시대별로 따졌을 때 조선의 문학인 시조하고 가사의 출제 비중이 좀 더 높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에는 설화문학, 가전체, 소설 등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고전소설 쪽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 문학에서 이제 익혀줘야 될 그러한 그 것들이 되겠고요.